뭐야 이게? 100 얼마라고? 110. 여기부터? 이거 거래계약서. 예. 이거 어떻게 했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휴가들은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일주일 쉬셨어요? 계속 공부했어요? 학원 나와서? 그래요. 집에서? 그래요. 그 집에서 공부하는 게 휴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는. 우리 앞에 친구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강원도. 강원도. 바닷가를 가지 왜 강원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 자, 오늘 포인트 24의 거래계약서 작성에서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9번에 보시면 계약서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 1번 개공이 매매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검인 신청의 의무는 없고요, 그렇죠? 이 의무 자체는 없는 의무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후에 이 제도는 폐지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폐지됐다, 원래 있던 제도인데 없어졌다. 2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개가 있는데 우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하죠. 이를 누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9개인데 한두 개 빼먹었다 이러면 업정 받을 수 있다. 2번 정답이네요. 3번 법령상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일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아니죠. 서면으로 뭐는 해야 돼요? 작성은 해야 되고요. 서식은 그러면 표준 서식이 없으니까 무슨 서식을 만들어서 임의서식 만들어서 임의서식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된다. 다이소에 가도 이 거래계약서가 있거든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다이소 서식 써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표준 서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거래계약서만큼은 몇 년 보존해줘야 돼요? 5년.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다 3년인데 얘만 5년이에요.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이 표현이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죠?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계약 체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전자계약 체결. 그래서 전자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종이 형태의 계약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따로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뭐 형태로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전자적 형태로 보존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고, 등록 취소는 너무 세고 무슨 서 이렇게 나오면 다 뭐로 받으라 그랬어요? 업정으로 받으라 그랬죠. 자, 5번 개공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이랬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물건으로 따지면 뭐가 일단 신고 대상이에요? 토건지가 신고 대상이고, 물건으로 따지면 요거에 대해서
뭐하고 뭐 했을 때, 매매하고 공급했을 때 신고하는 거죠. 근데 첫 줄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환이라고 했으니까 교환 계약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환이 틀린 거고요. 자, 50번 문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뭐 이랬고, 매매라고 하면 무슨 권리가 그 이전되어지는 그 원인 계약이죠? 소유권.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를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서 나중에 논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요. 매매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받고자 하는 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이다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재해 주는 것이 논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번은 맞고 권리 이전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 4번 전자문서를 5년 보존을 해줘야 되고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3. 공인중개사 갑은 소공인데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주수로 기재하여 소공이 계약서 거주수로 쓰면 제재가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공이 계약서 거주수로 쓰면 여기 뭐로 받아줘야 돼? 자격 정지. 개월 수는요? 6개월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6개월. 개공이면 상대적 취소고요. 소공이면 자격 정지 6개월. 3번 틀렸네요. 4번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도 일단 계약서를 쓸 수는 있고 아니면 없고. 있고. 그러면 누가 써야 되느냐? 이거 작성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책임자. 아니면 이제 분사무소에 있는 소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기는 해야 되겠죠? 이때 분사무소 등록인장을 날인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니 분사무소 등록인장을 날인하는데 분사무소 등록인장은 뭐 아니면 뭐이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뭐 아니면 뭐다.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하잖아요. 분사무소 인장을 뭐 아니면 뭐. 법인의 인장이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에 하나. 그걸 이제 날인하면 되겠죠. 책임자가. 5번 개공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요거 이제 상등치가 있는 거죠. 상대적 취소. 물론 업종도 가능하고요. 소공이면 자격정지, 개공이면 상취 내지는 업종. 계약서 거주수로 쓰면. 자, 51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번의 표준서식.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죠? 이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1번 정답. 2번 개공의 서명 민날인의 의무 이랬는데 개공의 서명 민날인의 의무는 언제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소공 앞에 서명 민날인을 붙이려면 어떤 말을 꼭 줘야 돼요. 해당 업무를 했다. 그러면 개공하고 소공의 차이가 뭐냐면 개공은 언제나 서명 민날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서 발생한 거는 늘 예외 없이. 근데 소공은 언제만 서명 민날인 하는 거예요. 해당 업무 했을 때. 이 차이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공하고 소공이 계약서를 거주수로 쓰거나 이중 작성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고 계약서 보존은 아시다시피 5년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 5년 보존하는 거 좀 중요하죠. 52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이렇게 물었고 1번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과목에서 쓰여지는 모든 서식은 국장 혹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한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무슨 서식은 정하고 있지 않아요. 거래계약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지문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공에 의한 중개가 완성이 된 경우에 거래계약서에는 책임자만 서명 민날인 하면 안 되고 책임자는 언제나 하는 거고 누구도 해야 되겠어요. 그 분사무소에 소공이 업무했다 그랬으니까 얘도 같이 해줘야 되겠죠.
3번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쭉 한번 잡아주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9개 중 하나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죠. 네, 꼭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네, 틀렸고. 4.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원래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데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뭐 서에 관한 의문이가 업정 사유 맞는 그런 부분 둘 다 해야 되니까. 5번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소공은 작성의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권한은 있다.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공만 하면 된다. 예. 소공도 같이 해야 되고요. 서명 및 날인은 의무 규정이에요. 자, 53.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볼게요. 거래계약서, 매매, 뭐 임대차 이런 계약서 계약 날짜를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될까요? 네, 계약 날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무의 기산점이 되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물건의 인도 일시 어떤 것 같아요? 기재해줘야지. 며칠 날 인도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건 거래 예정 금액에서 예정자가 거래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은 언제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까지만, 뭐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까지만 쓰는 거고 예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거래계약서는 쓰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이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은 뭐 특약 같은 거를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령 대출금을 뭐 승계하기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건. 요즘에 좀 뭐 많이 그 논란이 좀 되고 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신문 기사를 잘 못 보셨을 텐데 집주인 대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네, 집주인 대출.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집주인들이 좀 자기가 대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뭐 해주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집을 팔 때 사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얼마를 대출해 주기로 한다. 이거 특약 같은 거 걸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요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4번은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들. 뭐 어차피 뭐 다 아셔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거래계약서 일방 쌍방. 쌍방.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매도 매수, 임대 임차 모두 줘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중개계약서. 예. 이거 일방 쌍방. 일방. 얘는 왜 일방이냐면요. 개공이 일방 당사자니까 개공이 본인한테 교부한다 이런 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방한테 주면 되고 손님한테만 주면 되고. 얘 좀 중요해요. 업무 보증 관계 증서 4번. 얘는 어떻게 줘야 돼? 반드시 쌍방. 예. 업무 보증 관계 증서 4번은 반드시 쌍방에게 교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책임질게요.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서본도 교부하고 전자문서 제공. 그리고 확인 설명서 이것도 어떻게 교부해야 돼요? 쌍방 교부하고. 네. 자, 대리 신청 대리 대상물,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경매 관련이잖아요. 경매.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경매는 매도가 없는 거예요. 매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 매수 중에 뭐가 없는 거야? 매도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만 주면 되겠어? 매수인한테, 매수하려는 위임인한테. 이거 일방교부. 그렇다고 뭐 법원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신청 대리 역시 경매 쪽이니까 매도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 집행하는 거니까. 따라서 일방 쌍방. 일방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쌍방 교부를 물었으니까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55번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 1번
계약서는 법정된 서식은 없으나 임의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죠. 임의 서식을 꼭 쓰긴 해야 돼. 거래 계약서. 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한 다음, 9개 다 기재한 다음, 언제나 개공과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랬는데, 이거 틀렸네? 뭐가 틀렸어요? 모든이 틀렸죠. 그러니까 개공은 언제나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공인중개사 앞에 모든 공인중개사들이라고 하면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업무도 안 했는데 서명 윗날이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틀린 거고, 어떤 공인중개사들만 서명 윗날을 하면 돼요. 업무 수행한 공인중개사들. 2번,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세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라고 했는데, 얘도 잘 보면 반드시 원본으로 세부까지는 필요 없는 게 두 부만 있으면 돼, 최소. 왜냐면 매도, 매수, 임대, 임차 하나씩 주고, 개공은 뭐를 보존해도 되죠? 물론 원본을 보존해도 되지만 뭐를 보존해도 돼? 사본이나 뭐 스캔 받아가지고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되니까 그 반드시 세부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 부만 있으면 되고, 또한 작성된 계약서는 쌍방에게 각 한 부씩 교부하고, 일부는 개공이 꼭 원본으로만 보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본도 괜찮지만 사본이나 혹은 전자 문서의 어떤 형태도 괜찮다. 3번, 법정된 필요적 기재사항 소위 9개, 이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은 업무 정지를 받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리는 거고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4번, 임목에 대한 매매 계약의 경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그랬는데, 임목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임목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번 서식? 4번 서식. 이 4번 서식이 임목이랑 우리 재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성할 수 없으므로 틀렸잖아요. 임목도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해야 되고요.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해야 됩니다. 5번, 매매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채색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소유자하고 이 소유자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등기상, 정확히 말하면 등기상 명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소유자하고 서로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기라는 껍데기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데 실제의 소유권은 말 그대로 실소유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약을 누구랑 하는 게 안전할까요? 응? 이 사람하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안전하다. 계약의 당사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등기는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응? 얘는 등기 안 넘겨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나도 뭐 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 뭐 돈 좀 줘야지,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되 이 사람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매매계약상의 채무자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권리자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를 해서 이 등기를 누구한테 다시 갖다 놓고 실제 소유자에게 갖다 놓고,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넘겨주는 뭐 이런 방법으로 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이러면 우리는 실제 소유자랑 계약을 하는 게 맞죠, 그죠? 네, 실제 소유자랑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민법 문제 요거는. 자, 56번, 각종 보존 서류와 보존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요거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최근에 요거 좀 연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35, 36, 2년 연속 출제를 했고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는 거 맞아요? 예, 원본. 왜냐면 개공 일방 당사자니까. 거래계약서 5년에 원본 보존하는 거. 이 원본도 뭐 맞기는 하지만 선택지가 또 있잖아요. 뭐 있어요? 사본이나 또는 뭐 전자, 문서, 스캔 받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빠진 거니까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매 쪽, 그러니까 경매 쪽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해야 돼요? 무조건 5년 보존하고 4본을 보존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원본은 손님, 의무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중개 쪽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하냐면
3년.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확인 설명서인데 5년, 3년 이게 나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건 카드는 일종의 고객 카드 같은 거, 고객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적어놓는 고객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손님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손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려고 만든 거라서 교부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참고로 얘는 교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본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 뭐 이렇게 원본이든 사본이든 교부하지 않는다. 교부도 한번 해볼까요? 전속중개계약서 일방 쌍방. 교부할 때 일방 아니면 쌍방. 일방 교부. 거래계약서는 쌍방 교부.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일방 교부. 매도가 없는 거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쌍방의 교부. 요거는 교부 안 한다. 그죠? 이거는 개공이 보려고 손님을 관리하려고 만든 카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7번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틀린 거.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당사자라면 쌍방을 얘기하는 거죠. 쌍방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1번 맞고, 2번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정한 사항은 9개가 있겠고요. 빠지면 업무정지 사유라고 그랬죠. 3번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개공과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 이 모든 틀렸네요. 공인중개사 중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에는 누구만 서명 민날인하면 되는 거죠. 업무 수행한 공인중개사, 그죠? 업무 수행한 공인중개사. 4번 거래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중 작성, 거짓 기재 해서는 안 되겠죠. 5번은 전체 채색을 좀 한번 잡아볼게요. 국장에서부터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OX. O. 그럼 여기다 밑에다 살짝 한번 적어볼게요. 권장하고 있다 이러면요. 이러면 X죠. 거래계약서만큼은. 이게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서였다 그러면 조금 달라져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좀 달라지는데 이게 거래계약서 말고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서 권장할 수 있다. O. 그죠? 그리고 실제 권장하고 있다. 이것도 O. 두 개 다 O예요. 거래계약서는 여기는 O, 여기는 X.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서식이 없는 거니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 개공이 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중개 완성 이후에 1번, 확인 설명서를 표준서식에 맞게. 표준서식에 맞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표준서식이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있죠? 1에서 4까지 있으니까 그 서식에 잘 맞춰서, 그죠? 작성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을 해줘야 된다. 단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은 옳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계약서 5년 보존하는 것도 맞죠? 3.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보장 금액, 보증 금액 얼마까지 보증해드리겠다. 보증 기관,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다. 소재지, 그리고 보증 기관,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사본을 교부하거나 혹은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는. 요거 우리 채색 하나만 쭉 잡아볼게요. 이거 하나라도 위반하면 제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사본교부, 전자문서 제공 중에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이거 제재 있어요. 이 제재가 좀 중요한데 제재가 뭘까요? 백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개대상물 우리 설명 안 했다. 중개대상물 설명 안 하면 얼마?
500과태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설명을 안 했다. 그러면 얼마? 100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앞에가 매매라고 줬네요. 매매. 예, 그리고 물건의 종류에 따라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적어볼게요. 토건지는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 어때요? 맞죠? 토가 뭐예요? 토지, 건인, 건축물, 지는 지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임목을 한 번만 적어볼까요? 임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우리가 쓸 수는 있잖아. 근데 30일 안에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예,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중개부수를 수수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뭐 이랬는데 우리 중개 쪽은 영수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아예 이런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어디에다가 기재하면 되는 거죠?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영수증이라는 거를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보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수증은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뭐에다가 해주면 된다? 확인 설명서. 그리고 보존도 확인 설명서를 보존하면 되는 거죠. 5번이 틀렸네요. 완전히. 그렇죠? 예. 자, 이제 테마 25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얘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예치 명의자에게, 좀 안전한 예치 명의자에게 예치하자라고 권고해 볼 수 있는 제도예요. 권고해 보는 제도. 그러면 이거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의무는 아닌가요? 의무는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그냥 권고해 보는 제도이지 그 의무는 아니다. 자, 59번 한번 가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 1번 개공은 매수인이 요구하면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의무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여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권고제도고, 권고의 방향이 매수가 개공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개공이 당사자이잖아.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이걸 권고해보는 제도니까 1번은 취지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고 완전히 틀린 제도고요. 이 제도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거래에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에스크로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행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행 보장업 뭐 정도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맞다. 그러면 3번에 가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냐? 예치 명의자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7개가 있는데 공개, 채전, 그 다음 뭐죠? 은보신, 공개, 채전, 은보신. 예. 자, 요거 한번 좀 암기해 볼게요. 공이 뭐예요? 공제 사업자, 우리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걔는 개공이요. 개공. 그리고 채는 채신관서. 저는 뭐예요? 전문 회사.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은은 여기 나온 대로 은행을 말하는 거고요. 은행도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게 맞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게 맞죠. 보가 뭐죠? 보험회사. 신은 신탁업자. 뭐 이렇게 공개채전, 은부신. 얘는 좀 이쪽에서는 그러면 나름 좀 중요한 거죠. 4번 개공은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명의에서 자기가 누구냐면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요거 채색 하나만 할게요. 분리관리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예요. 분리관리에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공이 만약에 예치 명의자가 될 거면 자기도 얼마 가는 그 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과 손님들의 돈, 그 돈이 섞이게 되면 나중에 뭐 할 때가 조금 곤란해요.
돌려줄 때 뭐 이자를 누가 먹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분리관리의 의무가 있고, 5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여기서 전문회사가 요거 말하는 공개 최전에서 전이 전문회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다. 맞죠? 예. 자, 60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뭐 이렇게 물었고, 1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 안에는, 이 등자 안에는 계약금 당연히 들어가고 중도금도 들어가요. 근데 원래는 이게 잔금이 없었는데 잔금까지 개정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잔금이 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냐면, 이거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잔금은 가장 마지막에 주는 건가요? 예. 누구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 뭐 혹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잔금이 거래 이행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잔금도 선 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좀 전에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에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그러니까 잔금을 먼저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받죠? 뭘 받잖아. 우리가 잔금을 주고 바로 뭘 받아요? 등기서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보면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선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요 잔금이 약간 위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잔금을 줬는데 서류를 안 주거나, 서류를 주기는 했는데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 하자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잔금도 뭐에 들어간다? 선이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예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잔금 중요해요. 잔금도 포함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단독 지문으로 잘 물어보고요. 2번 계약금 등을 계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 계공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인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인출 금지의 의무가 있어요. 분리관리, 인출 금지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처럼 막 꺼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3번 거래 당사자는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반드시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네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싫어요 하면 싫다고 해도 되고. 4번 계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계공 명의로 예치가 가능해요, 일단? 네, 예치할 때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인출금지 의무 뭐 이런 거 위반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의무니까 업정 가능하고요. 5번 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거래계약서를 처음 쓰는 시점부터 언제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이행 기간이라고 하면 등기가 이제 수반되어지는 거는 등기가 격려되어지는 경우고요. 아니면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거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임대차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를 이전할 때까지, 점유를 이전할 때까지, 이때까지가 이행 기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계약, 조심해야 될 거는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잔금까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금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6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해서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고요.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만 의미한다. 아까 이거 아니라 그랬죠? 뭐도 포함이 된다고요? 잔금도 포함된다. 1번 틀렸고, 2번 계공은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계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방법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는 뭐일 때만 그런 거냐면 개공이 예치 명의자일 때 발생하는 의무예요. 개공이 예치 명의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다만 예치 명의자가 되어질 때는 이런 어떤 그 의무가 부담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갖고 있다가 돌려줄게 뭐 이런 어떤 약정을 얘기하는 거죠. 3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예치기관. 자, 은행이 예치기관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치기관. 왜냐면 공개체전 은에서 은이 여기 은행이니까. 근데 아니 잠깐만요. 예. 요 기관이 뭐냐면 제가 그냥 약자로 쓸게요. 그냥 금공신인데 이거 애우실 필요는 없어. 금이 뭐겠어요? 금이 금융기관이에요. 공은 공제사업자, 신은 신탁업자인데 예치기관은 금공신이에요. 근데 금융기관이 은행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치명의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체전 은보신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이 보증서는 선수령을 위한 보증서잖아요. 그렇죠? 먼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라도 조금 땡겨 쓰려고 하는 뭐 이런 거. 근데 보증서 발행은 어디서 해주냐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이거를 발행해줘요. 보증보험회사. 그냥 보험회사 말고 보증만 전문적으로 써주는 보험회사.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치기관 들어가고 예치명의자도 들어가고 보증서 발행기관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될 수 있다. 맞아요. 4번 개공은 중개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는 별도로 단락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빼볼게요. 개인은 얼마, 법인은 얼마. 금액적으로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얼마? 4억 이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업무 보증을 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금융기관 등의 개공 명의로 예치를 할 때 해당 계약금 등을, 여기서 해당 계약금 등이라고 하는 거는 예치되는 만큼, 예치 금액만큼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정하게 한 조치를 별도로 또 설정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50억이고 그거를 예치하기로 했어. 누구 이름으로? 개공 이름으로. 그러면 개공이 개인이면 보험을 총 얼마짜리를 가입해야 된다는 거야? 52억. 그다음에 이게 법인이면 얼마? 54억. 왜냐하면 이 조치와 이 조치는 별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치는 기본으로 세팅하는 거고, 그냥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 세팅값이고, 이거는 예치하기 위한 조치니까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50억짜리 보험을 들면 상당한 뭐가 좀 발생이 될까요? 그 보험 비용 발생하겠지. 그 비용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매수 중에서 매수가, 이거는 권리 취득을 해인 조치하고 하는 거니까. 5번 개공의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인출 금지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인출 금지, 분리 관리 뭐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자, 6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고요. 틀린 건 1번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해보는 제도예요. 요거는 이 방향이 맞아요. 이렇게 권고해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는 글자 그대로 권고하는 거잖아. 권고. 그러니까 이걸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어때요? 맞아요. 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2번 최신관서의 명의로 공개체전에서 체가 뭐예요? 최신관서의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우리 협회에다가 예치할 수도 있다. 예치기관은 금공신이니까 협회도 가능하고요. 3. 모든 금융기관이, 자 여기 모든 금융기관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왼쪽으로 빼볼게요. 증권회사가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응? 뭐 증권회사, 뭐 미래에셋증권, 뭐 KB증권, 뭐 많잖아요 증권회사. 그 증권회사가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네? 금융기관이죠. 증권회사도 예금 업무, 대출 업무, 뭐 보증 업무 다 해요. 그런데 이 증권회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증권회사가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공개체전 은보신에 증권회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증권회사 이런 데는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예치명의자는 아니다. 근데 예치기관에는 들어가. 왜냐하면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는 큰 카테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증권회사에다가 맡기는 거 돼요. 그리고 보증서 발행기관도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니까.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은행 같은 거, 아까 나왔던 뭐 혹은 최신관서 같은 거, 그런 거는 최신관서도 한번 해볼까요? 최신관서는 뭐가 되는 거야? 예치명의자, 그리고 예치기관도 되고 보증서 발행기관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랬으니까 맞는 거죠. 요 예치명의자가 하나 빠지니까.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매도인 명의로라고 했는데, 매도인 명의로 이렇게 예치를 하면 이거는 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왜냐면 매도인 명의로 이러면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그지? 네, 매도인한테 맡겨놓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구 명의로 예치해야 돼? 매수인 명의로 해도 안 되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매도인 명의 안 되면 매수인 명의로도 안 되는 거야. 왜? 매수인한테 네 명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예치가 아닌 거지. 그럼 누구 이름으로 예치해야 돼? 그렇지. 공개체전 은보신 이렇게 7가지 명의로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래서 틀렸고 이거는 예치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니까.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 이행이 완료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거야? 등기가 완전히 격려되거나 점유가 이전되거나 그럴 때까지를 우리 이행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리죠. 예. 자, 63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63번 계약금 반환채무 보장 옳은 건,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래계약서가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요거 밑줄 한번 잡아볼까요? 계약금, 종도금, 뭐 혹은 잔금 이거를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일단 하여야 한다는 틀렸죠. 권고할 수 있다가 일단 맞아. 근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이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것은 이행의 완료가 아닌 거예요. 이행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잖아. 계약서 쓰는 단계에서부터 이행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때부터가 아니라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뭐 등기가 좀 격려된다든가 점유가 이전된다든가 그때까지 예치하도록 우리 그 제3자에게 공개체전 은보신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옳은 표현이 되겠고.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때 개공명의로 할 수 없다. 개공명의로 할 수 없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있다. 공개에서 개가 개공이니까. 그래서 개공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3번 개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한 행위를 했대. 요 밑줄 어떤 행위가 여기에 반하는 행위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분리관리를 안 했거나 분리관리, 그 다음에 인출 금지, 이거 위반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분리관리, 인출금지 이거 위반을 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업무에 관련된 거. 등록 취소는 너무 세고요. 업정 정도로 받으면 되겠네요. 4번 최신관서도 공개체전에서 채가 뭐예요? 최신관서.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치기관은 모든 금융기관이 다 되니까 채식만서 예치기관 될 수 있고 또 보증서 발행기관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식간서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 예, 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죠?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안양에서 이거 말씀드렸나? 예,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붙어 있는 건물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무슨 신협이 있는 건물인데 한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예. 프랜카드가 이렇게 하나 위에서 쫙 붙어서 크게 뭐 아주 큰 프랜카드가 그래서 뭐라고 붙었냐면 예금자 보호 얼마까지로 상향 1억까지 상향. 그거 이제 얼마 전에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프랜카드로 쫙 붙여놓은 거야. 예, 예금자 보호를 1억까지 뭐 상향한다. 근데 여기가 우체국에 있는 거, 신용 옆에 우체국이 바로 옆에 붙었거든요. 우체국은 프랜카드를 뭐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응? 여기는 1억까지 상향 이렇게 붙였다니까. 근데 옆에 있는 우체국은 뭐라고 붙였냐면 전액 국가에서 보장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1억까지만 보장하고 여기는 전액 보장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4번은 일단 맞는 얘기고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수인이 계약금에게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수인이 개공한 뒤 요구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거는 권고 제도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왜 거절을 못 하겠어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요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구해도 예치하자라고 요구해도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의무가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